중국이 제조 2025를 내놓은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 중국은 놀라운 기술 성장을 보였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이 이제는 AI, 전기차, 휴머노이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미국보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돼버렸습니다. 네, 산업 성장을 정부가 주도하면 혁신이 없고 성장이 더디다는 말도 있었는데 중국을 보면 그 말이 틀리다라는 게 증명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첨단 산업 얼마나 발전했는지 결국 기술 패권을 쥐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최근에 중국 직접 가셔서 기술 발전 얼마나 됐는지 보고 오셨다라고 들었는데 지난주에 갔어요. 오, 정말 열흘 최근이네요. 이상 갔다 왔죠. 어떤 점이 좀 눈에 띄시던가요? 제가 한 4개 도시를 돌았는데요. 그 지역마다 다 다른 특징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제가 절강성이라는 가장 제조가 많은 모여 있는 곳인데 첫 번째 같은 게 항저우죠. 항저우가 이제 딥시크가 나왔고 그리고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항저우 6마리 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뭐 유니트리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뿐만이 아니라 또 잠시 후 제가 가서 뭐 찍고 온 영상도 좀 보여드리겠지만 다양한 이런 혁신의 기업들 그다음에 그런 혁신 생태계가 어떻게 구축되어 있느냐를 직접 눈으로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첨단 산업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제조 혁신 모든 게 자동화되고 있는 부분들. 사실 이번 출장을 생각했던 가장 핵심은 중국의 제조 혁신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여러 가지 제조 위기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큰 방향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이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생각을 항상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가능한 많이 보고 들어가서 보고 그걸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갔던 브레인코라는 회사입니다. 같은 회사인데 지금 뭐 항저우 6마리 용, 그러니까 6개 유니콘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데 저기 지금 브레인코라는 회사가 한국에도 알려진 게 저 CEO가 우리 카이스트를 나왔던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하버드에서 박사를 이제 할 때 지금 항저우 시정부가 직접 날아가서 그러니까 직접 공무원이 날아가서 우리한테 미국에 있지만 항저우에서 와서 해라라고 했는데 저 친구 한비청이라는 CEO가 어떤 부분이냐면 하버드에서 뇌과학으로 지금 박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 제품을 보시면 첨단 의수입니다. 사진 한 장을 좀 아까 보여주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자꾸 이 데이터가 쌓이면 지금 저기 보시면 저게 첨단 의수인데 손이 없는 사람들이 직접 저걸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죠. 제가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한 10번 정도를 하니까 손은 가만히 있고 펴라 하면 이게 진짜 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네네네. 건가요? 제 영상도 한번 보시면 진짜 저게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실제 장애인들이 손이 이거 없으신 분이 저걸 착용하면 지금 서예를 저렇게 하시죠. 서예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쓰겠다라고 이제 하죠. 지금 피아노도 치고 있죠. 지금 제가 다 찍어온 사진인데 지금 같이 이제 유명한 중국의 피아니스트와 같이 협업했던 장면입니다. 부분들이고 뭐 하물며 지금뿐만이 아니라 뭐 탁구를 친다든지 물건을 든다든지 이게 이제 저렇게 이제 내 생각 데이터가 쌓인 분들은 이제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거죠. 문을 열고 싶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브레인코라는 회사인데 어마어마한 회사죠. 상장사는 아니죠. 네네네. 지금 유니콘입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물건을 탁구 치고 있는 모습도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 때문에 그러셨나요? 투자 아이디어고 일단은 중국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발전이 되게 이제 미국이랑 비교해도 뒤치지 않는다고 지금 네.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네. 지금 반도체 안 주잖아요. 네네. 안 줌에도 불구하고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속된다면 미국 없이 발전이 가능한 건가요? 미국의 반도체 없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반도체 얘기도 뭐 깊게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HBM20 같은 경우는 중국 입장에 이미 자기들이 뭐 우리가 화웨이 지금 어센드 901 충분히 할 수 있다라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첨단 산업 부분들의 발전 중국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제조 혁신 부분들은 사실 저는 미국이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기술 자립도가 가장 요 최근 6, 7년 사이에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이것을 정말 제가 말로 설명드리기 힘들 정도로 중국인들도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만나봤죠. 공무원들도 만나보고 그다음에 기업인도 만나봤는데 미국이 이렇게 제재 안 했으면 중국이 이렇게 빨리 일어섰을까요? 라고 생각하고 지금 미국이 칩을 안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이 칩 안 준 부분에서 그 자립도가 지금 반도체도 지금 내년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SMIC가 7나노도 지금 생산을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HBM 같은 거, 3 같은 경우도 뭐 CXMT가 좀 한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AI 칩 같은 경우 화웨이까지 등장을 하면서 이 전부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하고 있는데, 물론 기술 뭐 지금 미국만큼의 이게 수율까지 올라갈 것이냐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봤을 때 중국이 예전에 미국이 많이 수출 안 하면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제가 최근에 갔다 와서 봤는데도 똑같이 이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죠. 역설적으로 지금 중국의 성장에 미국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또 제조 2025도 사실 처음에 2015년에 나올 때만 하더라도 이거 조금 힘들지 않아? 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면 또 얘기 나오는 건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전체의 큰 성장에서 1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제조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제조 강국 밑에 중국 제조 2025가 있습니다. 중국은 제조 2025란 말을 지금 쓰지 않거든요. 이불로 조심하는 거죠. 그게 미국이 대중국 제재의 시작점이 출발점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1단계 끝났는데 결과적으로 전체 양적 지표를 보니까 이미 한 80%, 그러니까 한 260개가 넘는 양적 KPI 지표가 있는데 안 된 게 약간 반도체 칩과 특히 우리가 말하는 신소재 분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제가 신소재, 혹시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이 그래핀이 어떻게 보면 2019년도에 미국의 이제 물리학상, 그러니까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그 사람에서 그래핀이 이제 뜨게 됐고, 이게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활용을 되고 있는 미래의 신소재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현장을 직접 가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중앙정부, 시정부, 그다음에 그 플랫폼 안에 산업계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중국 전역에 있는 그래핀 한다는 각 분야별로 1등 기업들이 모여서 그 플랫폼을 같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중국 정부의 주도라고 보시면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생태계가 보시면 매우 어떻게 보면 뭐 우리가 이야기한 우리가 봤던 한국이나 미국이 봤던 생태계와 전혀 다른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의 역할, 뭐 제가 사진 하나 지금 갖고 왔는데 모르겠지만 보여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항저우를 갔을 때 가장 많이 봤던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이제 정부를 말하는 거야. 나는 햇빛과 비와 이슬이 되겠다. 저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는이라는 게 기업을 말하는 것. 너는 그냥 잘하기만 해. 성장하기만 해. 신경 쓰지 마. 항저우는 어떠냐면요. 외지 있는 젊은 청년들이 항저우에 와서 창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일주일 동안 호텔 비용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줍니다. 그러니까 전혀 참여를 안 합니다. 기업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3일 만에 만약에 그 기업들이 뭐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때 3일 만에 공무원이 해결을 안 하면 그 공무원 해고예요. 마이너스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 지금 표현들, 나는 햇빛과 비와, 그러니까 이슬, 비 역할만 할 테니까 당신은 그냥 무럭무럭 유니콘 기업이든 어떤 기업이든 성장하기만 해. 어디를 가나 저 말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 주도를 하니까 무조건 정부가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절강성 항저우를 지금 보는 거고, 그래서 딥시크라는 회사가 생겨난 거고, 앞에서 보셨던 브레인코라는 회사도 그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막 전화도 오고 돈을 줄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이 공무원이 직접 보스턴까지 날라왔는데 그냥 우리가 어떤 혜택을 드릴게 이 말보다는, 이 사람이 이제 아까 한비청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매우 의미가 있는 카이스트 졸업을 했으니까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날라오는 거 뭐 대단하지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뇌과학에 대해서 공무원이 아는 게 많더라는 거죠. 대화가 된다. 그리고 나서 짐을 사서 보스턴에서 항저우에다가, 저 한비청은 항저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고향이 동북 삼성 출신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창업을 한 거죠. 이유가 있는 것들이죠. 조선적인 거죠. 아닙니다. 한족입니다. 한족이에요. 네. 한족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저 보면서 햇살과 비가 되겠다 그래서, 햇살은 규제 뭐 이런 제도일 것 같고 비는 돈일 것 같은데, 내가 돈도 주고 규제도 풀어줄게, 너는 풀어주고 일만 정책도 해라, 주고, 네. 이렇게 하는 말을 돌려서 딱 쓴 거 맞습니다. 같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 표현이 어딜 가나 다 있는데 딱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우리가 힘든 걸 다 할 테니까 연구만 해. 그다음에 어려운 거 있으면 이야기해. 3일 만에 해결 안 되면 문제된다. 오히려 이게 정부가 주도해서 간다기보다 정부가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 항저우가 지금 왜 지금 이렇게 대단한 기업 딥스크가 나오고 하는 게 뭐냐면, 전체 절강성 인구가 작년에 한 75만 명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항저우에만 한 40만 명이 늘어났는데, 항저우.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거의 70% 이상이 35세 이하의 청년들이에요. 뭐하러 왔냐? 창업하러 왔다.
근데 중국은 이렇게 성간에 이사도 못 가고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거는 예전에 있었죠. 지금 그러니까 없어진 건가요? 호구라는 거 있죠. 네, 그 호구. 호구를 네. 풀어야 된다. 네. 그래서 과학 기술자들이 어디로 이동을 하면 우리 사회보장보험 이런 것들이 매우 문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규제가 풀렸죠. 다 풀린 네, 상태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많이 풀렸고요. 특히 이제 저런 과학 기술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규제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대신 딥시크 같은 경우도 보면은 미국, 중국 밖을 못 나가겠다고 막아버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정부가 관리를 정부가 관리하니까. 딥시크는 제가 이번에도 딥시크를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나름 인맥이 있으니까 제가 칭화대 한국 총동문회장이고 어쨌든 있는데 딥시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말면 보기가 힘듭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하나 어떻게 봐요. 어디를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관리를 하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이번에 저도 쉽게 좀 다른 6개 여섯 마리 용 중에서 한 4개 기업은 직접 제가 가보고 찍고 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런 생태계 저는 이제 그 기업보다는 이 기업이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거를 저 관심을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만들어졌지라는 부분이 결국은 중국 사람들 솔직히 돈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에 나온 것보다 공대로 창업한 게 훨씬 빨리 부자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냥 다 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부와 명예를 같이 누리는 네, 거예요. 부와 명예를 같이 누릴 수 있고 정부가 저렇게 막 케어해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랑은 다른 이제 궤도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리고 지금 중국 보면 뭐 딥시크도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제 제조업이 아니라 나라의 힘을 AI 쪽으로 확 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 AI 플러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요건 어떤 얘기일까요? 그 뭐 요즘 중국 가면 AI 분야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날라다닌다. 그러니까 날아다닌다?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 몸값이 엄청나고요. 중국에 지금 경제 이야기할 때 실업률 많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과 교통은 실업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중국도요?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중국 경제할 때 실업률 문제 중국 뭐 대학 졸업과 동시에 나는 실업자 이런 여러 가지의 기사를 보셨는데 여전히 한 15%가 이제 실업률이 되는데 근데 이쪽 분야는 거의 없어서 못 찾을 정도. 그래서 아까 공대를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공대를 가는 건데 AI 플러스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이 이제 아까 이거 할 때 중국 제조 20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출발이 이제 2015년도 중국 제조 20이요. 제조 강국을 위한 1단계를 이야기했던 2015년도입니다. 그때 나온 게 이제 인터넷 플러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중국 산업에 산업 플러스 플러스라는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 어떤 개념이냐를 제가 쉽게 우리 시청자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2015년도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게 있고, 2018년도에 중국 정부가 스마트 플러스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예,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로봇 플러스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AI 플러스를 발표를 했습니다. 플러스가 뭐냐? 그 산업과 다른 산업 융합입니다. 인터넷 플러스는 뭐냐? 모든 산업을 전부 인터넷. 그래서 알리바바가 뜬 거 된 거고. 그게 이제 인터넷 플러스고 스마트 플러스는 말 그대로 제조 전통 산업에 있어서의 전 산업을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화하겠다는 스마트 플러스고. 그다음에 로봇 플러스. 그래서 작년에 이제 AI 플러스가 나왔는데 이번에 최근에 발표 26일입니다. AI 플러스의 행동 추진 의견이라는 건데 작년에 AI 플러스를 하겠다는 전체 방향을 제시했다면 이번에는 구체적인 행동 내용을 좀 설명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6대 중점 행동 계획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8대 지원 제도라는 게 있죠. 그 하나하나 보면 여러 가지가 뭐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 정책은 일단 KPI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27년도까지 지금 보면 뭐 전체적으로 스마트 단말기, 뭐 AI 지능체, 스마트 단말기라 하면 뭐 스마트폰이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로봇이든 자동차든 다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급률을 70%까지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2030년도까지는 그 AI 지능체 보급률, AI 지능체를 하면 많은 분들도 헷갈릴 텐데 쉽게 말하면 AI 뭐 산업용 로봇, 우리가 로봇이 다 제조를 하는.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자율주행.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는 AI 지능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의 보급률을 90%까지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이런 수치를 그냥 보면 안 되는 게 중국 정부가 이제 KPI를 달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매우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2030년 보면 알겠죠. 중국 제조 2025가 10년이 지나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최근에 나온 게 또 이슈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중국이 더 이제 AI 쪽을 확실하게 이제 끌어붙이겠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고 AI가 잘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반도체가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는 이제 계속 이제 중국이 축적을 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 부분에서도 이번에는 정책 부분에서 같이 맞물려서 말씀드렸던 뭐 화웨이나 그다음에 뭐 CXMT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반도체 산업군들에 대해서 지금 뭐 계속해서 들어갔던 우리가 3차 빅펀드에 이어서 4차 빅펀드도 곧 나올 정도로 지금 원래는 한 5년 주기로 반도체 칩 빅펀드가 들어가는데 이걸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뭐 이미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미국한테 이걸 받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포기를 한 것 같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합의 볼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술 자립화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 젠슨 왕이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꾸 막으면 쟤들이 자꾸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줘서 거기에 익숙해서 안 만들게끔 해야 된다라고 젠슨 왕이 트럼프 대통령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HBM 20을 한 건데 20은 이제 중국이 이미 비슷하게 물론 떨어지긴 하지만 이미 많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블랙웰 뭐 수출하게 해준다는 얘기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AI 나오고 쭉 얘기 나온 것 중에 이제 로 플러스 조금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AI를 잘 만들어서 로봇에다 붙여서 이제 휴머노이드를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건데 그 휴머노이드 기술 같은 경우도 맨날 TV나 이런 데 영상 보면 다 마라톤하고 격투기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정도까지 발전을 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제가 이번에 휴먼레이더 찍은 동영상인데 그것도 한번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뭐 있는데 이게 유니트리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딥 로보틱스라는 지금 이건 유니트리죠. 막 좀 올라가고 있죠.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마라톤이든 격투기든 다 하고 있고요. 올림픽 경기도 합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뭐 이게 지금 이제 양산을 이제 한다는 건데 워낙 가격적인 경쟁력이 대량 양산에 들어가면 답이 없는 거죠. 사실 지금 제가 얘가 봤던 유니트니 말고라도 사실 광동산 가도 중국의 이런 로봇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보시는 건 이제 딥 로보틱스라는 회사입니다. 엄청 견고합니다. 제가 볼 때 뭐 물속에서 점프하고요. 예, 지금 이제 보고 계신데 지금 이거 막 이렇게 점프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예를 들면 광동성에 가보시면 뭐 유비테크라든가 뭐 여러 기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양산을 본격화하고 이것을 이제 산업화한다라고 했을 때 상황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것들이죠. 예를 들면 지금 중국이 양로 산업이 커져가고 있는데 양로를 모두 케어를 해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건강도 케어를 해주면서 기본적으로 대화도 해주면서 그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또 연결도 시켜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단순히 AI 로봇 휴머닉스 우리가 로봇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기타 양로 산업까지 확산되는 게 그게 AI 플러스 로봇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중국 정부가 생태계를 깔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갖다 붙여주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돈을 근데 무조건 다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 주고 생존을 또 그러니까 경쟁을 시킵니다. 제가 하나만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딥시크 이야기할 때 우리가 LLM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형 언어 모델 하는데 중국에서 매우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LLM 대형 언어 모델을 할 때 중국에서 또 6마리의 작은 호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렇게 동물에 비유를 합니다. 정말 대단히 다 유니콘 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뭐 융자를 받은 융자를 받은 기업인들인데 거기에 1등이 딥시크죠. 예, 그다음에 뭐 쯔푸 AI라는 데도 있고 근데 지금 중국의 LLM이 시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트댄스가 있습니다. 이 세 개가 너무 강력합니다. 근데 그 밑단에 있는 애들도 지금 아까 6마리 자곤용이라는 그 LLM도 어마어마한 애들입니다. 근데 걔들이 시장 경쟁이 워낙 치열하니까 지금 이제 해외로 나오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중국의 제조 역시 이런 AI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계속 들어올 겁니다. 이게 우리 제조나 산업에 미칠 영향이 긍정과 부정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에 따라서 우리 제조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위기로 좀 다가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하면 중국 기업과 화학적 융합을 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 친구들이 와서 이제는 돈도 낼게 기술도 줄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봤던 그냥 과거에 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변화를 아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미 경중 이거 어떡하죠? 자, 그 말은 제가 해석을 했는데 그건 제가 볼 땐 매체 잘못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미 경중에 중국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번에 가셨을 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안미 경중은
중국과의 개선을 관계를 뭐 안 좋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이번에 뭐 제가 다른 방송에서 주로 이제 이런 안보적인 측면을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 첫 번째 이번에 갔을 때 매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 갔을 때 여러 미국 매체 특히 이제 우리 보셨잖아요. 지금 뭐 한국에서는 뭐 폭동과 뭐 숙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커넥션을 듣고 있으니까 이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가 연결되어 있는데 미국 내니 극우 매체에서 반미의 이재명 대통령이 온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좀 희석을 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 왜 제가 그 안미 경제 그 의미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갔을 때 기내에서도 질문을 우리 기자들한테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절연을 하면 그게 친중이 아니고 절연을 하지 않으면 친중이다. 그러면 저는 그냥 친중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절연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그래서 이번에 하신 부분에서 이번에 전체 CSIS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략국제무용소 질의응답할 때 안미경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미국도 중국과 협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다 완전히 절연한 거 아니지 않냐. 그 말이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걸 매체에서 그 안미 경쟁 부분에서 완전히 미국과 지금 협력을 해야죠. 해야 돼. 했는데 그렇다고 중국과의 완전히 이렇게 디커플링 한다라는 표현으로 잘못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된다. 그거는 뭐 제가 경제 안보를 연구하고 발표하고 연구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직접 찍어오신 자료들까지 저희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